네, 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오늘은 중국 포르투갈어 단기 집중 강좌 1의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꿍꿍 비치로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Virginia, minha mãe quer te convidar para vir na minha casa. Que legal, quero ir sim, obrigada pelo convite. Quando? Pode ser depois de amanhã? Pode, me passa seu endereço. Aqui. Você pode meio-dia? Ai, desculpa, meu professor remarcou a aula dele para esse horário. Ah, não sabia disso. Então, que horas? Pode ser à noite? Pode. Então, vou falar com a minha mãe e te aviso. Combinado, obrigada. 네, 방금 두 사람의 이 대화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추출해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빈 씨가 Virginia, minha mãe quer te convidar para vir na minha casa.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Virginia 씨가 que legal, quero ir sim, obrigada pelo convite. Quando?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평양 문장입니다만 하나 둘 볼까요? 먼저 오스민 씨가 Virginia, 사람 이름 먼저 부릅니다. 보통 보면은 minha mãe quer te convidar.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찌라고 하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첫 번째로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구어체에서는 지금처럼 회화나 이런 데서는 일반적으로 핵심 동사, 지금 동사가 두 개지 여기 보면 그죠? 게르하고 게레르 동사하고 꽁비다릅니다. 이 게레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본동사, 즉 혹은 핵심 동사로 얘기하는데 이 핵심 동사가 오게 되면은 이 경우는 반드시 핵심 동사 앞에, 즉 조동사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기억하실 부분이 뭔가 하니까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위치는 반드시 그게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핵심 동사, 즉 본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어체는 브라질 경우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은 그 위치가 이 핵심 동사의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그 다음에 뭐랄까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인쇄된 글에서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quer te convidar, 원래 구어체는 이래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노체를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quer convidar, 그리고 반드시 핵심 동사 뒤로 빼려고 하면 반드시 이 하이픈을 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절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방금처럼 대화체에서는, 회화체에서는 이 인칭 목적격이 바로 핵심 동사 앞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꽁비다르 동사. 꽁비다르는 보통 보면 초대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에 초대하다 할 때는 보통 보면 빠라를 쓰거나 전치사 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빠라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빠라입니다. 저번 시간 나왔었죠. 그죠? 첫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비르나 미냐 까자, 네 집에 오라고 너를 초대하고 싶어 하셔. 누가? 나의 어머님이.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공비다는 또 어떤 의미로 많이 쓰는 거니까 뭐뭐 하기를 공고하다 이래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브라질 사람과 대화할 때 알아둬야 할 것은 eu convido você, 이렇게 주격이 목적격을 쓸 때는 동사 뒤에 오게 됩니다. Eu convido você para uma cerveja.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너를 초대하는데 어디에? para uma cerveja. 맥주 하나를 위해 너를 초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브라질 경우는 우리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치페이를 보통 하는데 초대를 받을 경우는 초대를 하는 사람이 그에 관련된 비용, 일반적인 비용을 모두 대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어컨 guido você para uma cerveja면 내가 너한테 맥주 한 잔 살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para vir na minha casa. 여기서 보면은 전치사 en 플러스 여성정관사 알아 쓴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뭐에 오다 가다 할 때는 우리가 전치사 알을 쓴다고 일반적으로 그래 알고 있고 때로는 또 빠라로 많이 대체되기도 한다 그러겠는데 흔히 또 eng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전치사 eng을. 예를 들면 브라질에 도착했다 할 때 cheguei ao Brasília이고 일반적으로 cheguei no Brasil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예.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사용 그 방식이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eng을 쓰는 경향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이제 비르지니아 씨가 낄레가오 와우 정시가 나왔었죠. 그죠? 감탄문이고 끼로 시작되는 것은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는 것. 그리고 레가오 이거 원래 법적이란 단어지만 법적인 이런 의미의 단어지만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는 와우 아주 좋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게루이 자 가고 싶어 물론 말입니다. 게루이를 싱 게루이를 해도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브리가다 펠 convite quando 자 오브리가다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비르지니아 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브리가다를 썼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면 오브리가다 말하는 사람 자체가 남성이면 오브리가두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전치사 뽀를 쓴다는 겁니다. 뭐뭐에 대하여 감사할 때는 오브리가두라는 동사를 오브리가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뭐뭐에 대하여 감사할 때는 전치사 뽀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비치가 남성이기 때문에 뽀루가 합쳐져서 이제 뺄루가 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저 감사의 표현을 보면은 아그라데세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그라데세. 이거는 바로 우공비치라고 바로 나옵니다. 전치사 뽀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꽝두라고 물었습니다. 꽝두. 언제? 라고 비르지니아 씨가 물었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네, 그러니까 오수빈 씨가 뽀지세 데포지아망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자, 뽀지세 가능성을 묻는 거죠. 그죠? 뽀데르 동사, 그 다음에 세르 동사가 나왔습니다. 뭐일 수 있나? 라는 표현이죠. 그죠? 가능하니? 이 말이 되겠습니다. 데포지아망이야? 예. 데포지아망이야는 보통 보면은 어제 다음이니까. 그죠? 어제가 아니라 내일 다음이니까 바로 모레가 되겠습니다. 모레가 가능하니?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가능해. 이건 가능성을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 주어가 보세레가 해서 뽀지가 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변 역시도 바로 네라고 해서 뽀스라고 답변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묻는기 때문에 그 가능성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뽀지세 그 말 줄여서 그냥 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미 빠사 세윙드레스 나한테 네 주소 좀 건네줘. 맞죠, 그죠? 빠사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죠? 통과하다, 또 합격하다, 또 뭐뭇을 바르다.
뭐뭘 또 건네주다, 패스하다, 그죠? 등등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 브라질 보면 이제 크림을 많이 바르죠. 선크림 이런 거 보면, 그죠? 그때 보통 보면 파사라는 쓰죠. 파사로 크레미. 예. 프로텍토, 보통 그래 쓰죠. 예. 보호 크림을 바르다 뜻입니다. 파사. 그 다음에 뭐 어디 합격하다 할 때는, 인터뷰에 이제 통과했다, 예를 들면, 통과다 합격하다 같은 의미로 쓰이면, 파사, 이때는 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엔트리비스타, 면접에 통과하다. 예. 파사 누이자미, 시험에 통과하다, 뭐 이런 거 있죠. 등등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통과하다는 이제 뭐 합격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파사는 또 어디 지나가다란 말도 되죠. 그죠? 지나가다. 예를 들면은, 브라질 가서 흔히 물을 때 몇 번 버스가 예를 들면 상파울루 대학교, 우스피라고 하는데, 상파울루 대학교 이 버스 지나가나요? 이렇게 많이 물을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운전수한테, 모토리스트한테, este ônibus passa. 자, 이때도 나를 씁니다. 앵을 씁니다. 전치사. passa나 우스피. 예, 이건 이제 우스피를 이제 지나가나요를 할 때는 pasar por을 쓰지도 않고, pasar a를 쓰지도 않고, pasar 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데레스 이제 주소를 뜻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자메일 주소할 때 보통 보면 뒤에다가 일렉트로니코, 예, 전자 주소죠. 전자 우편 주소. 이걸 이제 인데레스 일렉트로니코란 말을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번 화면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오디세, 이거 이렇게 물었을 때 가능성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변도, 이건 주어가 너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렇게 가능성을 묻는 그것이 자체의 관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답변도 역시 뽀지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오수빈 씨가 aqui, você pode meio-dia? 이렇게 물었습니다. aqui, 이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그죠? aqui está. 보통 보면 aqui 하면 aquiesta가 뒤에 빠져 있는 겁니다. aqui está.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식당 가서 음식 주문했을 때도 자, 여기 나왔습니다. 웨이터가 그래 얘기할 때 aqui est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카드 좀 주실래요? 할 때도 aqui está. 여기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aqui. 근데 왕창 줄여서 aqui라고 얘기했습니다. você pode meio-dia? 자, 원래 잘 보세요. poder 동사는 조동사일 뿐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아무 동사가 없죠. 그죠? 얘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나온 그 표현을 그대로 빈다면 pode vir ao meio-dia. 이게 돼야겠죠. 그죠? 정오에 올 수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 돼야겠죠. 근데 왕창당 줄여서 você pode meio-dia 이렇게 바로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meio-dia는 정오죠. 그죠? 12시죠. 자정 뭔지 아시죠? 밤 12시. 그거는 메이야, 노이치가 되죠. 그죠? 노이치가 이성이고 메이는 절반의 가운데의 이름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의 성수에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메이야 노이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점은 메이지야, 시간이라든가 요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앞에 아라든가 뭐 앵이라든가 전치사 쓰지 않아도 그 자체가 부사로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 그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비르지니아 씨가 디스쿠파. 미안해요. 미안해. 디스쿠파. 이제 명령형인데 일종의 포르투갈에서 명령형은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죠. 예를 들면 직설법 3인칭 단수 복수 이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이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
그런 내보다도 한참 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할 때 3인칭 단수 얘기라고 그대로 씁니다. vai a escola. 학교가 vai a escola. 너는 간다는, 학교에 간다는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명령형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쓰이는 그 경우는 언젠가니까 가까운 사람, 부모가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연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때 아래 사람에게 할 때는 직설법 3인칭 단수라든가 복수 형태를 그대로 쓴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모양이 접수법 현재 변화하고 똑같습니다. 접수법 현재 변화는 보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세 개의 규칙 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are 동사는 직설법 1인칭 현재입니다. 물론 변화해서 o를 e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니까 직설법 1인칭 현재 변화해서 o를 a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바로 명령형이 됩니다. 네, 이를 한번 들어볼까요? 팔라르 동사, 아르 동사 예문 되면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 친구,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그죠? 잘 안 쓰지는군요. 잠깐만요. 네. Fala mais alto. 바로 이 케이스가 됩니다. 그죠? 이 케이스가 요거 경우입니다. 근데 직설법 현재 변화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직설법 1인칭 현재 변화에서 o를 e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1인칭 변화가 뭐예요? 직설법 1인칭 변화가 eu fallu죠. 그죠? fallu인데 이 o를 제하고 o를 e로 대체해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fale mais alto. 이게 오리지널 명령형 모양입니다. fale mais alto. 자, 그 다음에 그러면 L의 동사는 어떻게 변하나? 우리가 한번 이미 얘기했듯이 똑같은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꼬매를 먹다. 그죠? 자, 원래는 come mais. 야, 더 먹어.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게 있죠. 근데 이제 접속법 변화를 통한 것. 접속법 변화를 통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꼬무죠. 그죠? 1인칭은 꼬무죠. 접속법 1인칭 변화가. 근데 꼬무를 오로, 그 끝에 나오는 오를 아로 바꿔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꼬마가 됩니다. 꼬마 마이스. 더 먹어. 이런 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르 동사 예를 들어 볼까요? 도르미르 동사. 도르미르 1인칭은 도르미. 도르미뱅. 잘 자. 너는 잘 잔다. 이 말이죠. 그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근데 한참 손 아래 사람이거나 친구 사이는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설법 현재 변화를 쓸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인칭은 도르미르는 불규칙 변화를 하죠. 그죠? 두루무죠. 그죠? 두루무. 근데 오를 아로 바꿔 주라고 했잖아. 그죠? 두루무에서 오를 아로 대체시켜 주면 됩니다. 두루마뱅. 잘 자. 이 표현이 됩니다. 명령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뭐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억해 두고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쿠파는 가까운 친구 사이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냥 디스쿠파. 원래 동사가 디스쿠파르 동사죠. 그죠? 쿠파르. 이렇게 죄를 씌우는 거죠. 그죠? 근데 죄를 벗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다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너 용서한다란 말인데, 디스쿠파란 말 자체가. 너는 용서한다. 이 말인데, 명령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미안해. 용서해.
점심 12시에 되겠니? 하니까 아 미안해 그런 표현이 된 겁니다. Meu professor remarcou a aula dele para esse horário. 자, meu professor, 내 선생님이 remarcou 이건 marcar 동사에서 나왔죠, 그죠? marcar 표시하다, 마크하다 이 말이죠, 그죠? 표시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용됐듯이 marcar 동사는 약속을 정하거나 시간을 정하거나 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marcar uma reunião, 예를 들면 어떤 미팅을 정하다 할 때도 reunião 일 맞습니다. 공 누구누구랑 공 엘리 예를 들면 para 보통 앞으로 벌어질 미래 시제를 얘기할 때는 기사 para를 씁니다. para amanhã 예. 내일로 그랑 미팅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예. 내일로 그랑 미팅 약속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 marcar 뭐 uma consulta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진료를 하는 거죠, 그죠? 진료 예약을 잡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marcar 씁니다. 표시하는 것 이외에도 marcar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remarcou 그러니까 다시 약속을 잡았다는 거죠. 시간 약속을 잡았다는 거죠. 뭐를? 그 시간 약속이 아니고 아울라 자기 수업을 다시 언제로 자 빨아 쓴다고 얘기했죠, 그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며칠로 연기하다라든가 며칠로 미팅 날짜를 잡다 할 때는 항상 전치사 빠를 쓴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sse horário 바로 그 시간대로. 오라리오는 오라의 동사에 오라라고 하는 명사죠, 그죠? 시간이라고 하는 명사의 집합명사격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라고 하죠, 보통 보면. 혹은 시각 이런 말도 되기도 합니다. 시각이라 할 때는 보통 보면 누 오라리오 로카오 그죠? 현지 시각으로 할 때, 누 오라리오 로카오 뭐, 지 브라질리아, 그러면 브라질리아 현지 시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있고, 그 다음 또 오라리오는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업무 시간, 그 얘기할 때도 오라가 쓰지 않고 오라리오 쓰죠. 그러니까 집합명사 개념이란 뜻입니다. 오라리오지, atendimento, 예를 들면, 손님 어텐드 할 때,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근무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오라리오 atendimento. 오라란 말을 쓰지 않고 오라리오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시간대로 자신의 수업을 다시 잡았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오수빈 씨가 넌 sabia 그거 내 몰랐어. 말이죠. 사벨 다음에 전치사 지가 나왔습니다. 전치사 지. 뭐뭐에 대하여 알다 할 때는 사벨을 전치사 지를 쓰게 돼 있다는 거. 예. 넌 sabia 그거 몰랐네. 그죠? 일단 끼워라스. 그럼 몇 시가 좋아? 이 말이죠. 그죠? 일단 끼워라스. 왕창 줄인 겁니다. 몇 시란 뜻인데 일단 몇 시에? 이 말이죠. 보통 보면 여기도 R을 써줘야 정상입니다. 일단 끼워라스. 예. 보지시안 노이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밤에는 가능해? 저녁에는? 이 말이겠죠. 그죠? 밤에는 가능하니?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해서 보스가 아니라 보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수빈 씨가 então vou falar com minha mãe e te aviso. 그러면 말이죠, 그죠? 보통 콤마를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então vou falar com a minha mãe. 내 어머님이랑 말해볼게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있지 아비주. 자, 아까 전에 찌가 나왔을 때 제가 부가적인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주격 인칭 대명사로 뚜는 보통 브라질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 남부지방이라든가 북동부지방 그쪽에 가면 뚜를 가끔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동사 변화는 뚜 s 이제 원래는 그죠? 세르 동사 변화 같은 경우 이래 쓰지 않고 브라질 포르투갈에서는 뚜에
3인칭 단수 변화를 해줍니다. 포르투갈에서 물론 S라고 당연히 또 S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을 많이 안 쓰는 반면에 이게 이제 주격 인칭이잖아요. 그죠? 목적격으로는 목적격이 바로 찝니다. 너를, 너에게. 이거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격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그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목적격으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람 사이에서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찌를 목적격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에우치아모, 그렇죠? 나 너를 사랑해 이 말이죠. 근데 물론 목적격으로 나오는 찌 대신에 주격을 쓰기도 하죠, 그죠?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에우아무 보세 이렇게 주격을 마치 목적격으로 쓸 때는 핵심 동사의 뒤에 오게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목적격을 쓰게 되면 핵심 동사의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부정문이 많아도 너 사랑하지 않아. 에우 너 지아무 어쨌든 간에 부정문이든 긍정문이든 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의 위치는 항상 핵심 동사, 본동사의 바로 앞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아비자르 동사에서 나온 거죠. 그죠? 아비주.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알린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꽁비나두. 자, 꽁비나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꽁비나르 동사죠. 그죠? 하부야다, 조율하다 이 말이잖아요. 조화롭다, 뭐 꽁비나르. 예. 여기서 나온 수동태입니다. 꽁비나두. 이게 수동태인데 어떻게? 때려 동사가 일단 없으니까. 수동태인데 어떻게? 비르지니아가 또 여성이고. 어떻게 남성으로 됐느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꽁비나두. 그러면 합의 된 거야? 그럼 약속된 거야? 바로 그 말입니다. 서로 조율해서 우리가 정한 거야. 오케이.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꽁비나두.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에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 조금 나온 거 있죠. 그죠? 보지세 이거와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주어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랬죠.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꽁비나도 바로 그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꽁비나도를 쓰게 됐다는 것. 하지만 오브리가도는 여성이 따로 있으니까 남성 여성이 따로 있으니까 브리제니스가 여성이다 보니까 오브리가다는 표현을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듣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Virginia, minha mãe quer te convidar para vir na minha casa. Que legal, quero ir sim, obrigada pelo convite. Quando? Pode ser depois de amanhã? Pode, me passa seu endereço. Aqui. Você pode meio-dia? Ai, desculpa, meu professor remarcou a aula dele para esse horário. Ah, não sabia disso. Então, que horas? Pode ser à noite? Pode. Então, vou falar com a minha mãe e te aviso. Combinado, obrigada.